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1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긴 했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당시 이제 회담 직후에 대통령실 국민의힘 양쪽 다 어떤 결론을 냈는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이 짤막한 브리핑으로 대신하고 서면 브리핑을 내기로 했던 대통령실도 계획을 취소하면서 오늘 아침 언론들이 일제히 빈손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방금 전에 전해진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여사 관련 3대 요구는 물론 김여사 특검법,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도 구체적 입장을 한 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 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만나 김여사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 막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제동을 걸어준 건 고맙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여당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기의 사람이 무슨 문제를 야기했는지 말해줘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또 김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는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대외 활동에 대한 의욕도 없는 상태다. 앞으로 보게 되면 알게 될 것 같다.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대선 이후에는 명 씨와 인연을 잘랐지만 김 여사의 경우 명 씨를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실의 자체 진상 규명 협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답은 이건 아닌데 이런 것이 그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예를 들면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직원이 뭐냐, 감사를 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김여사 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막 반성한다라든지 좀 과했다라든지 그런 공감대가 아니라 이미 그 김여사가 그걸 주눅이 들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 원했던 답은 받았으되 원했던 방향의 어떤 그런 그 요구에 대한 어떤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이런 의미일 텐데, 조직적인 어떤 말하자면 뭐 대대적인 물갈이라든지 단행을 통해서 국정 전반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께서 답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는 놈은 내가 바꿔줄게, 말만 해. 이제 그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답은 했으나 실제로 그 본인이 한동훈 대표의 문제 인식과 대통령실의 문제 인식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같이 앉아 있는 그분은 둘이 혹시 싸움할까 싶어서 이렇게 중재하려고 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내용과 형식 모두 부적절하고 전혀 다른,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랑의 짝대기가 전혀 서로 다른 짝대기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만남 자체가 첫째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허심탄회하게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됐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는 할 말 다 했고, 이제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뭐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좀 다시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마 대통령의 전향적인 어떤 자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또 대통령의 면담이 뭐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자주 만나시면 예. 조금 뭔가 좀 계기가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우리 김재수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김경일 의원님은 그래도 만나서 어떤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일종의 숙고에 들어갔다는 것. 그럼 본인이 의도한 대로 안 됐다는 거죠. 잘 안 풀렸다는 이야기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식거 같은 건데 뭐 비교적 짧은 뭐 오후 뭐 3시간은 강화도 시장을 전통시장을 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겠지만 이게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뭘 국민들이 봤냐면 대통령실이 제공한 한 장의 사진 그게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마주 앉아 있는데 아주 대통령이 그냥 표정 자체가 뭐 준엄하게 뭐 누군가를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대통령실이 그 사진을 일부러 배포했던 이유도 있을 거고 그 옆에 전진석 비서실장이 또 한동훈 대표 옆에 앉아 있는 모습도 뭐 삼자면 약간 기록자 입장에서 좀 빠져 있거나 뭐 아니면 삼자로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그냥 이게 완전히 대통령실이 그냥 작정했어요. 지금도 속보가 떴는데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당도 같이 싸워달라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기존의 생각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열심히 더 파이팅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게 문제냐 이런 정도까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적 쇄신 요구에도 이름을 적어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요구의 방향이라는 것,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무적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전체를 보면 아마 이 이제 속보에 나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 쪽에서 풀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당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한 줄짜리 이게 뜨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배부된 사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앉아 있고 그 한 가운데 있어요. 그 왼편에 한동훈 대표, 그 오른쪽에 정진석 비서실장. 근데 이제 회담은 형식도 이제 메시지인데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마주 앉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빗나가서 앉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제 그 회담을 보면 한동훈 대표를 일방적으로 모욕 주기 위한 저는 회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위압적으로 또 눈빛도 좀 이렇게 살기가 가득해서 노려보는 모습이고, 또 한동훈 대표는 사실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의 변호인 같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황제 조사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형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전 어제 대통령실이 기획했던 이 당대표와 어렵게 성사된 회담은 시작부터 저는 삐걱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지지율이 20% 초반이고 뭐 여론조사 기관을 따질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여론 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함께 동조 하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이 최저치를 찍고 있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뭘 하겠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현상 유지하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 그러면 본인에게 낮은 지지율을 형성하는 국민이 잘못이다라는 아주 왜곡된 반민주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위헌적인 특검법 얘기하는데 저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에서 야당이 추천했고 거기에 수사팀장과 수사검사로 같이 일하면서 국정농단을 밝혀냈던 두 주체, 두 검사가 자꾸 권력자에 대한 야당 추천 특검을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좀 부끄러움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 말해주면은 인사를 잘하겠다? 아니 그럼 반성과 성찰도 한동훈 대표가 대신해줘야 됩니까? 그럼 본인들은 반성과 성찰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한심한 인식이고, 뭐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뭐 명 씨를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거 명태균 씨 의혹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은 확인도 안 하고 뭐뭐 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인지, 저는 지금 공멸하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의도 외에는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단 하나도 긍정적인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윤 대통령의 현 수준이다.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두 사람이 벽창호 대화를 했다는 말이군.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듯하다. 이런 의견. 인척 쇄신 하나는 건질 수 있겠다. 7인방 이름 써내면 되겠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적시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관대로 하면 된다. 이제 제 갈 길 따로 가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친한계월 자리 배치가 대통령이 카운터파트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부인이 힘들어 한다고 국민은 더 힘듭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또 들어온 기사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면담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만났다는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뭐 원내대표 만날 수 있는 건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시세요? 요거는 일단 지금 현재 뭐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막으려면 원내대표가 필요한 거고, 원내대표 계속 뭐 지금 친윤의 입장에 서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와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당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승사됐다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기본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대라는 것도 면담 수준으로 낮춘 것도 그렇고, 뭐 사진을 그렇게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자석 배치도 그렇고, 그 이후에 다시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일련의 과정은 뭐냐면 한동훈 고립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일종의 직거, 그러니까 예정된 토론회에 불참하고 뭔가 숙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순을 밟는 것.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나는 절대 밀리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한동훈 군기 잡고 가겠다. 그래야 뭐 나라도 지키고 부인도 지키고 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조선의 사랑꾼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정치가 망가지고 이 정치가 망가지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망가지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 같고, 이런 행태에 여당과 대통령이 관계를 맺는다면 뭐 이 정치 전반이 지금 11월 달에 들어서면 객동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여러 가지 뭐 판결도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이제 이번 회동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섰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친한 그 멤버들에게 굉장히 씁쓸한 그런 심경을 전했다. 이게 또 어느 방송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풀어내는 것은 여전히 이제 한 대표의 그 어떤 중요 과제로 남았고, 또 친윤계의 한동훈 흔들기도 어찌 보면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그 행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보수 진영이 굉장히 큰 착각에 좀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도 사실은 조국 수호하다가 멸망의 길을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총장한테까지 정권을 내주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죠. 건의 수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의 수호에 대통령만 나선 게 아니라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다 쪼르륵 가서 줄 서 있거든요. 김건희 그러면은 무슨 뭐 공포 영화 본 듯이 아무도 말을 못 하면서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정치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정치를 안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접는 게 낫고요. 만약에 정치를 한 번 더 해보겠다, 기왕에 칼을 뽑았으니까 이렇게 패싱당하고 모욕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경호 대표랑 갈라치면서까지 거의 뭐 나가라라는 수준의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정치를 더 하겠다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냥 국민의 눈높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즉 국민들이 무슨 대단한 걸 원합니까? 김건희 여사도 일반 시민들이 수사받는 것과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헌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대통령한테 뭐 3가지 요구안을 내밀었습니다만은 뭐 그 자리에서 좀 깨지고 나온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뭐 칩거하면서 일정을 취소하고 이런 모습들은 뭐 하나의 뭐 어떤 결단을 준비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기세면에서는 좀 수세적으로 보인다. 저는 오히려 민심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국민의 민심만을 대변할 때 전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더 할 이유와 명분이 생길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긴 한데 댓글에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 쇼라도 하는데 그런 쇼조차도 못하는 용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의원님. 네.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대표로서의 그 행동과 행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한동훈 대표가 이런 현실적인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내에 있는 어떤 친윤계 인사들과의 접점을 좀 넓혀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봉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친한계 친윤계의 격돌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이번 게임까지 보면은 승부가 나지 않는 게임. 당내 친윤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친한계를 말하면 공격하는 그리고 이번 그 어제 모습 그 독대의 모습 이후는 훨씬 더 심지어는 보궐선거에서 뭐 한동훈 대표의 성과다라고 뭐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그 바로 와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꿈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결과적으로 박정아 비서실장이 보여준 뭐 편지 하나 전달한 그 모습이나 이런 모습 자체가 여전히 그 윤 대통령한테 씨알도 먹히지 않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진퇴양난이죠. 조금 더 세게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추순을 만들 것이냐. 결과적으로 어제 모습은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뭐냐하면 내부적 조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 대표가 만나서 좋은 스크린에 담아서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독대하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 자체도 여전히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댓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올라옵니다. 김경일 의원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계속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과 함께 공멸할 것이냐. 어찌 보면 약간 이간계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가 또 그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그걸 수용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제 소소한 어떤 정무적인 의미나 가치를 따지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척을 지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각각의 정치적인 자신들의 입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평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아니 기본적으로 정치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 소소한 것에 정무적인 뭐 어떤 의미가 심어져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 잘하는 짓이에요. 잘하는 짓이 아니라 잘하는 일이에요. 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 잘하는 일이에요. 만남 자체가 성과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뭐 혹자들은 그만두는 거 아니냐, 뭐 여기서 그냥 뭐 벼랑끝 전술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제 친구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스님이세요. 그 스님이 젊은 시절에 출가하고 나서 한 5년 지나서 제가 만났는데 이 스님이 하는 말, 야 경진아, 고승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냐? 고승 득도를 해야지. 아니야, 오래 사는 거야.
시간을 두고 뭐든지 뚝딱 하는 순간에 밥이 안 익어요. 대통령의 생각을 고치는 것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당대표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뭐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문제 있는 인사 있다 이러면 이분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서 갖다 드리면 돼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이나 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한다 이러면 그 부분 좀 냉정하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밑에 수석들이나 참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하고 싶어도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 그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본인이 좀 시간을 두고 하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아니 지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당대표가 지금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 자체로 국민들이 싫어요.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민심은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계속된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보면 이미 국민들의 민심은 보수 진영을 떠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떠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한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참모들이 직원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좀 지긋하게 시간을 두고 두 번, 세 번 두드리면 제가 보기엔 바뀔 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뭐 어제 한 번 받는 걸 가지고 뭘 어쩌자고. 자, 이제 두 분한테는 그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를 참 쌍둥이에 비유하는 또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하면은 차별화하면 살 것 같은데 공면할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나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주고받은 수백 통의 카톡,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서 서로의 비밀과 약점을 또 알 건 다 알고 있다는 거. 동시에 이제 민주당은 자꾸 윤 대통령하고 헤어지라고 이렇게 결심을 촉구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윤한 관계를 좀 본질을 전 짚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전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두 지도자는 정치적으로는 전 이미 결별을 했다고 봅니다. 그 가장 단적인 증거가 어제 그 정말 살벌해 보이는 검사실 조사받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사진. 이게 전 이미 두 분의 관계가 끝난 것을 보여주는 증거지 그게 원인도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다만 둘이 어디서 하나냐면요.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거나 어떤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아마 한동훈 대표랑 굉장히 궤를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검사 생활 오래 같이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결별, 사법적으로는 한몸, 전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를 같이 할 일은 이제 없겠으나 나중에 이 정권에 대한 정치적 평가, 사법적 단죄가 들어갈 때 저 그때는 둘이 또 한몸으로 함께 또 합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 전 그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은. 지금 정치인 그리고 권력 관계에서 보면 뭐 공동 정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부부간에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남남간은 특히 없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라면 우리 김경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뭐 이게 좀 많이 들으면 초안지의 한신처럼 가화지옥 즉 가랑이 밑을 기는 정도의 리더십으로 계속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는데 이미 그거는 너무 비유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당대표고 당대표는 민심을 대통령한테 전달하면서 대통령실이 말을 안 들으면 일종의 경고와 꾸짖는 걸 해야죠. 이게 언제까지 그냥 뭐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아들 달래듯이 해야 된다는 이런 설득으로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못할 거고요. 그 과정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엉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수나 현재 여당을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게 풀립니다. 마치 뭐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이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대통령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20% 이하 만약 10%대로 내려가 버린 대통령 지지도가 있다면 한동훈 대표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전체를 보면 홀로 서기 해야 되는 한동훈 대표의 분발이 필요하다. 네. 이게 오늘 그 숙고하는 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